자기가 죽을 시기를 고른 신영준. 두부 먹다 이빨 빠질 사주를 가진 신영준은 동기들보다 빌빌거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찰 경력을 무시하기 어렵죠. 손명호의 시체를 묻기 전에 일단 폐장 예식장 안치실에 보관합니다. 땅도 더 잘 파지고 증거도 손실되는 비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밤에 손명호가 아닌 자신이 죽임을 당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신영준은 중학교 때부터 홍영애의 똘마니로 살며 박연진의 더러운 범죄까지 은폐하며 살아왔죠. 프로 같은 골프 실력만큼 그의 비리도 깊었을 텐데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박연진을 협박하지만 자신이 부리던 똘마니에게 그대로 배신을 당하죠. 왜 자신은 배신을 하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 예상을 못하는 걸까요? 비릿한 눈의 대가. 전재준은 왜 하도영에 의해 죽었을까요?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고 친부 행세를 하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그 정도의 죄라 하더라도 죽음은 좀 가혹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전재준의 가장 큰 죄인 성적학대로 인한 인과응보입니다. 남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만을 따른 결과였죠. 그 벌을 하도영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하도영이 전재준에게 말했었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KXX네. 수치심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 라고요. 맞습니다. 전재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KXX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문동은이 잔인한 학폭을 당할 때 직접 가담은 하지 않고 옆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던 전재준이죠. 발작 버튼인 정록색약을 건드리지 않는 한 매사를 농담처럼 넘기는 전재준이 상대적으로 덜 악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폭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 속에 문동은을 세워두고 젖은 몸을 쳐다보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었죠. 만약에 문동은이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었다면 윤소희를 임신시킨 것처럼 문동은에게 더한 행동을 했겠죠. 영혼과 몸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자신은 농담이나 하면서 가볍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전재준은 비릿한 눈의 대가로 눈이 녹아내려가는 고통과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시멘트를 삼키며 고통 속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이유를 알았던 무당. 한때는 신기가 충만했던 무당은 점점 신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치성도 들여보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속의 힘을 이용해 작은 욕심들을 채운 결과였죠. 이석재의 명이 짧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인의 명이 짧다는 것은 몰랐을까요? 하지만 벌전을 받는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인지했을 것 같은데요. 10억이라는 탐욕이 눈을 가려버렸네요. 자신의 운명도 홍영애가 결국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을 인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당으로서 가장 수치스런 죽음을 맞습니다. 윤소희의 몸은 여전히 병원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죠. 불쌍한 소희는 죽어도 온전히 죽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윤소희의 영혼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문동은이 보건선생님에게 말했었죠. 안 믿으시겠지만 소희가 저 자꾸 재우는 것 같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고 라고요. 윤소희의 영혼은 이승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겠지만 문동은을 염려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은 불자국이고 머리통은 다 깨져서 죽은 년이 외산사람 사이에 섞여 있어 라고 무당이 말했었죠. 이석재의 죽음에 공모를 한 무당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잠시 욕심에 혹은 오랜 관성에 의해 잊었던 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무당의 죽음이 벌전이 아닌 두려움에서 온 심장마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이 없는 소희는 문동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무당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무당이 벌전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박연진은 그 와중에 강연남을 찾으러 주병원에 갑니다. 엄마를 따라다녔다 해도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무당을 보살님이라 모셨을 텐데 그 죽음을 보고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무당이 윤소희만이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는데요. 병원 앞에서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자신이 라이터로 죽게 만든 윤소희의 환영을 봅니다. 그 병원에 윤소희의 시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요. 박연진은 오히려 무당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강연남을 만나 따지고 윤소희의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하도영 의제안을 어이없다는 듯이 무시하죠. 살인을 하고도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인과응보로 박연진이 받게 되는 형벌은 너무 약하네요.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
박연진 엄마가 박연진에게 이름에 이응자가 들어간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고 하죠. 살이 낀다고요. 박연진 엄마의 이름이 홍영애라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은 더글로리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글에서 한 글자는 초성, 중성 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고 중성에는 모음만이 올 수 있으니 이응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초성과 종성입니다. 결국 홍영애라는 이름은 이응이 올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간 셈이네요. 이쯤 되면 홍영애는 최선을 다해서 박연진을 망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짓을 해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엄마가 사실은 박연진을 망친 가장 큰 가해자였던 거죠. 핏줄만으로 가족이라 할 수 있나요? 18년 동안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했던 문동은입니다. 그만큼 박연진 등 가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침착하고 냉소적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문동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동은을 격하게 흔들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미희 바로 엄마죠. 전미희 앞에서는 다른 가해자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상처를 드러내며 울부짖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듯 우주 공간에 혼자 버려진 듯 막막하고 뼛속까지 스며든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문동은은 엄마가 가장 큰 가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움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끊을 수 없었던 애증이 문동은을 괴롭히며 현재까지도 엄마에 의해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핏줄을 찾았던 전미희에게 핏줄만이 할 수 있었던 복수를 한 문동은은 더 이상 전미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질긴 핏줄로 인한 애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자기를 죽일 무기를 고른 손명호. 손명호는 시에스타에서 박연진을 기다리며 술을 골랐죠. 곧 거액을 챙겨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으므로 평소에는 재준이 눈치 보느라 마시지 못하던 술 중에서 가장 비싼 술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에 싼 술을 먹으면 억울할 것 같다나요. 역시 손명호는 손명호다운 생각을 하네요. 비싼 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열받아 할 전재준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겠죠. 술 맛도 잘 모르고 어떤 게 비싼 건지도 잘 모르는 손명호는 잔머리를 굴려 가장 두껍고 단단한 술병으로 고릅니다. 제일 묵직하고 그립감이 좋은 술병을 택했는데 결국 손명호는 그 술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 무기를 박연진과 김경란을 위해 신중히 골라준 셈이네요. 문동은이 김경란에게 술병을 받으며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살든 이만큼은 짊어지고 살아라고 했죠. 생애의 절반을 학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경란은 살인을 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해자는 죄책감이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가책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